매일 밤 누워 눈을 감으면 당신의 무릎은 뼈속까지 시리게 아프고 허리는 누군가가 꽉 움켜쥔 듯 당기며 두 어깨는 돌처럼 굳어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약을 먹고 파스를 붙이고 마사지를 받아도 잠시뿐 금세 다시 아파옵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한의사가 제게 몸속 막힌 혈류를 다시 흐르게 하는 비밀의 새 혈자리를 알려주었습니다. 놀랍게도 단 사흘 만에 허리와 무릎의 통증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마치 기적 같았죠. 오늘 저는 제 한의원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의 통증을 줄이고 숙면을 돕는 데 사용해온 검증된 방법을 여러분께 공개하려 합니다. 만약 이 새 혈자리를 모르신다면 아마 내일 아침도 여전히 통증에 시달리실 겁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잠자기 전 단 3분 동안 이 세 지점을 정확히 자극하기만 하면 나이 들어서 생기는 통증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새 혈자리는 무엇일까요? 왜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걸까요? 지금부터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수십 년 동안 한의원에서 조용히 이어져 온 비밀의 기술을 바로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 포인트는 바로 허벅지 앞쪽입니다. 많은 분들이 허리가 아프면 허리만 주무르고 무릎이 아프면 무릎만 문지르지만 그렇게 하면 큰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우리 몸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에 사는 70살의 김영수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오랜 시간 컴퓨터 앞에서 일하던 김영수님은 50견으로 팔을 들 때마다 통증을 느꼈고 머리를 감는 일조차 고통스러웠습니다. 밤마다 어깨가 욱신거려 잠을 설쳤고 시간이 지나면서 허리와 무릎까지 함께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김영수님은 여러 병원을 찾아 약을 처방받았지만 효과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와 허리, 무릎을 함께 살핀 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깨만 주무르면 좋아지지 않습니다. 몸은 하나의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어요. 오히려 허벅지 앞쪽을 풀어주면 어깨와 허리, 무릎 통증이 함께 완화됩니다. 김영수님은 처음에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간단하니 시도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과 저녁 약 3분 동안 손가락으로 허벅지 앞쪽을 꾹꾹 눌러가며 문질렀습니다. 처음에는 변화가 거의 없었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팔을 들 때 통증이 줄어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 달쯤 지난 후에는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예전에는 팔만 들어도 뚝 소리가 나며 아팠는데 이제는 팔이 가볍게 올라가고 어깨가 편안해졌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허리와 무릎 통증도 함께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허벅지 앞쪽 근육이 뭉치면 골반이 앞으로 기울고 무릎이 뒤로 꺾이면서 허리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부위의 근육을 풀어주면 자세가 바르게 돌아가며 허리와 무릎뿐 아니라 어깨까지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이 부위의 근육을 대퇴사두근이라고 합니다. 실제 물리치료 임상에서도 허벅지 앞 근육의 긴장을 완화하면 무릎 앞 통증이 줄고 허리에 가해지는 부담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작은 움직임 하나가 전신의 통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몸은 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럼 이제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자에 앉습니다. 그리고 배와 다리가 만나는 앞쪽을 손으로 짚어보세요. 딱딱한 뼈가 만져질 겁니다. 그곳이 바로 골반뼈입니다. 이제 그 골반뼈에서 무릎까지 손가락을 따라 내려가세요. 골반에서 무릎으로 향하는 중간 부위, 즉 13번째 지점쯤에 손을 올려두면 좋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오늘의 마사지 포인트입니다. 이제 엄지손가락으로 그 부위를 천천히 꾹 눌러주세요. 너무 세게 하지 말고 약간 아프지만 시원한 느낌이 들 정도가 좋습니다. 그리고 좌우로 천천히 움직이며 문질러줍니다. 딱딱하게 굳은 근육이 서서히 풀리는 느낌이 들 것입니다. 한쪽 다리는 약 1분 정도, 다른 쪽도 같은 시간 동안 해주세요. 마사지를 할 때는 호흡을 편안히 하세요. 숨을 내쉴 때 근육이 이완되며 효과가 훨씬 좋아집니다. 처음에는 단단했던 근육이 점점 부드러워지고 몸의 긴장이 풀리면서 따뜻한 기운이 느껴질 것입니다. 꾸준히 하면 몸이 전보다 훨씬 가볍게 느껴집니다. 이 단순한 습관 하나로 통증이 줄고 걷는 것이 편해지고 수면의 질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작은 변화가 결국 여러분의 일상을 바꿉니다. 매일 단 3분, 그것이 여러분의 허리와 무릎, 그리고 삶의 리듬을 되찾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허벅지 앞쪽을 마사지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뭉친 근육이 풀리면서 막혀있던 혈류가 다시 흐르고 허리와 무릎이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허리 통증과 무릎 통증이 동시에 완화되죠. 이 부위의 근육은 다관절 근육이라 불립니다. 이름 그대로 하나의 근육이 여러 관절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허벅지 앞쪽 근육이 긴장되면 허리와 무릎 양쪽에서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처음 눌렀을 때는 약간 뻐근하고 묵직한 통증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부드럽게 문질러주면 서서히 근육이 풀리며 통증이 줄어듭니다. 너무 세게 누르기보다는 시원하다고 느껴질 정도의 압력이 가장 적당합니다. 지금 바로 해보세요. 하루 단 3분, 단 일주일만 지속해도 몸이 달라집니다. 무릎과 허리 통증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통증을 이기는 시작점이 됩니다. 꾸준히 하는 것이 약보다 강합니다. 두 번째 비밀 포인트, 발바닥의 놀라운 힘. 두 번째 비밀 포인트는 바로 발바닥입니다. 발바닥은 단순히 걸음을 위한 부위가 아니라 온몸의 신경이 모이는 중요한 반사구입니다. 이곳을 자극하면 전신의 근육 긴장이 풀리고 관절 통증이 완화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서울에 사는 68살의 최정희님은 50대 초반부터 허리 디스크로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10분만 서 있어도 허리에서 엉덩이까지 전기가 흐르는 듯한 통증이 퍼졌고 식당에서 일하면서도 오늘은 매출보다 허리가 얼마나 버틸까가 더 큰 걱정이었습니다. 최정희님은 추나요법, 물리치료, 찜질침 치료까지 온갖 방법을 시도했지만 효과는 일시적이었습니다. 결국 지팡이 없이는 걷기조차 힘든 상태가 되었죠. 가족들은 수술을 권했지만 주변에서 수술 후에도 다시 아프다는 말을 들은 그는 쉽게 결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통증이 극심해진 그는 저를 찾아왔습니다. 허리를 펴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천천히 들어오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검사를 해보니 디스크가 꽤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저는 우선 수술보다는 발바닥 자극을 꾸준히 시도해보자고 조언했습니다. 최정희님은 허리가 아픈데 왜 발바닥을 문질러요? 라며 의아해하셨습니다. 저는 차분히 설명드렸습니다. 발바닥에는 온몸의 신경과 장기가 반사적으로 연결된 부위가 있습니다. 특히 허리와 다리 통증은 이곳을 자극하면 신경순환이 개선되어 눈에 띄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큰 변화가 없었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앉았다 일어날 때 허리에 찌릿한 통증이 줄었고 걷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한 달쯤 뒤에는 지팡이 없이도 편하게 걸을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습니다. 최정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허리를 치료하려면 허리만 생각했는데 오히려 발을 돌보니 허리가 살아났어요. 이처럼 발바닥은 전신의 기초입니다. 매일 몇 분간의 자극이 근육의 순환을 도와 통증 완화와 피로 회복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발바닥은 우리 몸의 지도입니다. 그곳을 어루만지는 것은 몸 전체를 회복으로 이끄는 출발점이 됩니다. 그날부터 최정희님은 하루 2-3번 의자에 편안히 앉아 발바닥을 마사지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발바닥 가운데 움푹 들어간 부분과 뒤꿈치 근처를 집중적으로 문질렀습니다. 놀랍게도 사흘 뒤 아침에 일어났을 때 허리를 펴는 동작이 한결 부드럽고 편안해졌다고 합니다. 남편도 걸음걸이가 훨씬 자연스러워졌네 라며 놀라워했습니다. 일주일 후 병원에 다시 오셨을 때는 지팡이를 거의 사용하지 않게 되어 환하게 웃으며 이제 걷는 게 무섭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조용히 웃으며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분이 이렇게 빠르게 좋아지진 않지만 최정희님의 경우 발바닥 마사지로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걷는 자세가 교정되는 효과가 유독 잘 맞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최정희님은 복부 근육을 강화하는 간단한 스트레칭을 병행하며 허리 통증이 재발하지 않도록 꾸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오래 갈지는 모르겠지만 수술 걱정 없이 통증이 줄어든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최정희님은 이렇게 말하며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이 방법을 적극 권하고 계십니다. 몸이 스스로 회복하려는 힘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단지 그 문을 열어주는 작은 실천이 필요할 뿐입니다. 이처럼 발바닥을 자극하면 무릎, 허리, 고관절 등 여러 관절 통증이 함께 호전될 수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발에는 족태양방 광경락을 비롯한 여러 경락의 시작점과 주요 경혈이 밀집해 있습니다. 예로부터 발을 자극하면 온몸이 젊어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발은 전신 건강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지압 효과가 있는 신발과 깔창이 널리 사용되고 있죠. 실제로 발바닥을 자극하면 우리 몸에서 엔돌핀이 분비됩니다. 이 엔돌핀은 기분을 좋게 만들고 통증을 줄여주는 우리 몸의 천연 진통제와 같은 물질입니다.
의학 연구에서도 발바닥 마사지의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무릎 관절염 환자들에게 일정 기간 발 마사지를 시행했더니 관절 통증이 눈에 띄게 줄었고, 수술 환자들의 경우 발 마사지를 병행한 그룹이 통증을 덜 느끼며 진통제 사용량도 현저히 적었습니다. 이런 결과는 발바닥 마사지가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검증된 회복 방법임을 보여줍니다. 발을 자극하는 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몸의 회복 스위치를 켜는 행위입니다. 발바닥 마사지, 이렇게 해보세요.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안한 자세를 취하세요. 의자에 앉아 한쪽 발을 반대쪽 무릎 위에 올리거나 바닥에 앉아 다리를 굽혀 손이 발바닥에 닿게 합니다. 허리가 불편한 분들은 등받이에 기대어 한 발씩 차례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엄지손가락으로 발바닥 전체를 부드럽게 눌러줍니다. 발바닥 가운데 움푹 들어간 부분, 우리가 흔히 아치라고 부르는 부위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곳을 중심으로 천천히 원을 그리듯 문질러 주세요. 약간 시원하면서도 아픈 느낌이 들면 제대로 하고 계신 겁니다. 그 다음에는 뒤꿈치와 발가락 밑 부분까지 골고루 자극해 주세요. 마사지 시간은 한쪽 팔 기준으로 약 3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강하게 하기보다 따뜻해지고 편안함이 느껴질 만큼만 해주세요. 하루에 2-3번 꾸준히 실천하면 몸이 달라집니다. 다리가 가벼워지고 허리의 긴장이 풀리며 걸음걸이가 안정감을 되찾습니다. 발은 우리 몸의 근본이자 건강의 신호등입니다. 발바닥을 잘 관리하면 단순히 통증이 줄어드는 것을 넘어 몸 전체의 균형이 회복됩니다. 꾸준한 자극은 혈류를 개선하고 뇌와 신경의 연결을 활성화시켜 삶의 활력을 높여줍니다. 너무 아프시면 조금 더 부드럽게 해주세요. 그 다음으로는 발 뒤꿈치부터 발가락 밑까지 구석구석 모두 마사지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누를 때 통증이 느껴지는 부위가 있다면 그 지점이 몸의 다른 부위와 연결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과도한 압력을 주지 말고 부드럽고 일정하게 반복해 자극해 주세요. 한쪽 발은 1분이면 충분합니다. 마사지를 마쳤다면 반대쪽 발도 같은 방법으로 1분간 시행해 주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작은 공이나 마사지 볼을 바닥에 놓고 그 위에서 발을 굴리는 방법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부담이 적으면서도 효율적으로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발바닥을 자극하면 말초 순환이 촉진되어 염증성 반응과 노폐물 제거 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순환이 개선되면 관절 주변 연부 조직의 회복도 빨라집니다. 따라서 발바닥 마사지 하나만으로도 전신 관절 통증 완화와 피로 회복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단 몇 분의 자극이 내일까지의 통증 경험을 바꿉니다. 특히 무릎이나 고관절처럼 하체 관절이 불편하신 분들은 발 마사지를 꾸준히 시행하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발바닥에 상처가 있거나 당뇨병으로 감각이 둔해진 분들은 피부 손상이나 화상을 피하기 위해 압력과 시간을 과하게 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이제 3번째 비밀 포인트인 무릎 뒤 오금을 소개해 드립니다. 무릎 뒤 오금을 문질러 주는 것은 허리 통증 완화에 유용합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72 새 한명철님의 사례를 들려드립니다. 한명철님은 평생 공장에서 서서 일하시며 40대부터 무릎이 붓고 아프기 시작했고 70세가 넘으면서는 계단을 오르내리는 일이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한때 무릎 수술을 권유받았으나 연령과 회복 부담을 고려해 망설이던 중 상태가 악화되어 휠체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병원에서 물리치료와 진통제 주사 치료를 받았지만 효과는 며칠을 넘기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저를 찾아오셨고 저는 무릎 뒤 오금을 하루 3번 잠들기 전 오목한 부위를 약 3분간 일정한 압력으로 눌러보시라고 권했습니다. 초기에는 큰 기대 없이 시작하셨지만 흥미롭게도 통증이 심하던 무릎보다 허리 통증이 먼저 줄어드는 변화를 느끼셨습니다. 평생 허리를 굽혀 일하시며 만성 요통을 겪던 한명철님은 시행 후 약 1주가 지나자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를 펴는 동작이 한결 수월해졌다고 하셨습니다. 2주차부터는 무릎 통증도 눈에 띄게 줄었고 3주가 되자 수십 년 이어진 만성 요통이 거의 사라졌다고 보고하셨습니다. 한 달 후 평가에서는 무릎 관절 주변 염증 지표뿐 아니라 척추 주변 근육의 긴장도 또한 유의하게 낮아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마세요. 몸은 규칙적인 자극에 반응해 더 깊이 회복합니다. 저는 무릎 뒤 오금 부위에는 신체의 후면을 따라 이어지는 경락이 지나가기 때문에
이 부위를 자극하면 허리부터 발끝까지의 연쇄적인 근긴장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한명철님은 휠체어나 지팡이 없이 일주일에 3번 동네를 한 바퀴 산책할 만큼 회복하셨고 허리와 무릎 약물은 담당 의사와 상의하여 중단하였습니다. 최근에는 동네 친구들과 함께 내원해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무릎 뒤 오금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오금은 무릎을 살짝 구부렸을 때 뒤쪽에 형성되는 주름의 한가운데 오목하게 들어간 부위를 말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이 지점을 위중혈로 부르며 요통 완화에 유용한 혈자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릎 뒤 오금의 위중혈을 자극하면 허리와 등으로 이어지는 방광경락의 흐름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극하면 허리 부위의 혈류가 원활해지고 척추 주변 근육의 긴장이 완화되어 요통이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허리가 아파 직접 주무르기 힘든 상황이라면 무릎 뒤를 눌러주는 간접적 방법만으로도 통증 조절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무릎 뒤쪽을 어떻게 문지르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자에 앉아 다리를 약간 구부려 보세요. 그러면 무릎 뒤쪽에 자연스럽게 주름이 생깁니다. 그 주름의 한가운데 손끝으로 살짝 눌렀을 때 오목하게 들어가는 부위가 바로 찾으시는 지점입니다. 양손으로 무릎을 감싸듯이 잡으면 엄지손가락이 닿는 부분이 됩니다. 이 지점을 엄지손가락으로 두세 초간 꾹 눌러주세요. 너무 세게 눌러 통증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하나 둘 셋 하고 천천히 세며 누르는 것이 좋습니다. 3초 정도 눌렀다면 서서히 힘을 빼면서 손을 떼세요. 급하게 떼지 말고 천천히 떼면서 피가 돌고 근육이 이완되는 느낌을 느껴보세요. 이 과정을 5번에서 7번 정도 반복합니다. 통증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부드러운 압력으로 일정하게 자극을 주고 반대쪽 다리도 같은 방법으로 시행해 주세요. 이 지압은 허리 디스크로 다리가 당기거나 오랜 시간 서 있어서 허리와 다리가 동시에 아픈 분들께 특히 효과적입니다. 위중혈 지압은 비교적 안전하지만 무릎 뒤쪽에 정맥류가 있는 분들은 너무 강한 압력을 피해야 합니다. 참고로 이 위중혈 지압은 허리 통증뿐만 아니라 무릎 주변의 뻐근함 완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오래 걷거나 계단을 오른 뒤 무릎이 당길 때 이 부위를 눌러주면 순환이 개선되면서 통증이 완화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만 무릎 관절 내부 염증이 심해 부어 있거나 열이 날 때는 지압 대신 충분한 휴식이 우선입니다. 매일 밤 단 3분 간단한 오금 마사지만으로 허리와 무릎의 통증을 완화해 보세요. 생각보다 빠른 변화를 느끼게 되실 겁니다. 하지만 효과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몇 가지 주의점을 꼭 기억하세요. 첫째, 과도한 힘을 주지 마세요. 너무 세게 눌러 통증이 날 정도면 오히려 근육에 손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시원하면서도 약간 아픈 정도가 적당하며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진다면 즉시 압력을 줄이세요. 마사지는 부드럽고 편안하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둘째, 관절이나 뼈가 돌출된 부분을 직접 강하게 누르지 말고 근육이 있는 부위를 중심으로 마사지하세요.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뼈가 약해져 있을 수 있으니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셋째, 마사지를 시작하기 전 해당 부위를 살짝 주물러 준비 운동을 하거나 따뜻한 수건으로 덮어 체온을 높여주면 좋습니다. 차가운 근육을 갑자기 자극하면 불편할 수 있으므로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마사지하는 동안에는 숨을 참지 말고 편하게 호흡하세요. 숨을 내쉴 때마다 근육이 풀린다고 생각하면 더 큰 이완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한 부위당 약 1분에서 2분 내외로 마사지하고 하루 2-3번 정도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마사지는 길게 하는 것보다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째, 건강 상태에 따라 방법을 조절해야 합니다. 관절염으로 열감이 있거나 수술 후 회복 중이거나 인공관절을 하신 분들은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 후 시행해야 합니다. 골다공증이 심한 분들도 강한 압력은 피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사지를 마친 후에는 천천히 일어나 몸의 변화를 느끼고 가벼운 스트레칭과 물 한 잔으로 마무리하세요. 이렇게 하면 노폐물 배출이 원활해져 더욱 효과적입니다. 이제 오늘 배운 3가지 마사지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허벅지 앞쪽을 문질러 자세를 바르게 하고 혈류를 회복하세요. 둘째, 발바닥을 자극해 전신 순환을 돕고 통증을 줄이세요. 셋째, 무릎 뒤 오금을 눌러 허리와 무릎의 부담을 완화하세요. 여기에 아침 스트레칭,
5분 하루 10분 정도의 가벼운 걷기 운동, 그리고 자기 전 따뜻한 물 목욕을 더하시면 회복 속도는 훨씬 빨라집니다. 식사에서는 짠 음식과 가공식품을 줄이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제가 40년 가까이 환자분들을 만나며 배운 것은 나이가 많아도 포기하지 않고 작은 습관부터 하나씩 바꿔가는 분들이 결국 건강을 되찾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은 하루 3분이면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하지만 강력한 회복 루틴입니다. 허벅지 앞쪽 발바닥 무릎 뒤 5금. 오늘부터 차근차근 실천해보세요. 처음엔 별다른 변화가 느껴지지 않아도 일주일, 2주일이 지나면 분명한 차이를 체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절, 여러분의 삶이 조금씩 가벼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3가지 포인트 중 어떤 부분부터 시작해보고 싶으신가요? 허벅지 앞쪽 발바닥 아니면 무릎 뒤 오금 중에서 가장 시도해보고 싶은 부위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도 함께 나눠주시면 저도 꼼꼼히 읽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와 통증 없는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을 남기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재미있는 영상을 보려면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